지금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고 있죠. 이 화면은 뭐 현대차와 결별 협박을 하는 그런 뉴스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좀 그 원인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뭐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 그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 후보죠. 네. 사드 배치가 이미 결정이 다 났어요, 그때. 배치하기로 결정이 다 났는데,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권에게 넘기자. 뭐,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차기 정권이 되었습니다. 네, 차기 정권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별의별 꼼수를 다 쓰면서 뭐 대한미국이라고까지 써가면서 국제적인 망신은 다당하고 한국의 국격은 아주 떨어뜨리고 믿을 수 없는 정권, 믿을 수 없는 민족,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네,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원초적으로 중국이 저런 식으로 사드 보복을 해오는데 나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중국이 사드 보복이란 것을 하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는 당연히 사드 보복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에게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중국에게 어떤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예. 벌써 사드 배치하기로 한미 간 이미 다 협정이 다 끝나서 결정되었는데 아무리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가 간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 돌리고 차기 정부에게 넘기자 이런 발언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국은 솔깃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안 주면은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데 줄 듯 하다가 안 주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중국은 야 이거 잘하면은 저거 사드 배치를 뭐 못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준 거예요. 네. 그 기대감을 줌으로써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뭡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6차 핵실험까지 이미 한 이상은 여기서 사드 배치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말 안 되는 걸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기대감을 주면서. 그러니까 중국은 화가 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드 배치는 뭐 확실한 거다. 더 이상 우리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 다른 문제 갖고 따집시다. 뭐 적폐청산이 어떻고 뭐 보수를 불태우자 뭐 그런 얘기만 딥다 했으면은 최소한 중국은 뭐 내놓고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눈치만 볼 입장이었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 그때 송영길 씨들 가서 빌고 오지 않았습니까? 중국 가가지고 뭐 우리는 뭐 당신들의 뭐 똥파리입니다 뭐 이러면서 에? 똥파리 외교를 하고 중국에다가 뭐 가서 굴욕적인 거 얘기하고
뭐 이러고 오니까 중국은 야, 이거 잘하면은 뭐 될 것 같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이 깨져버리니까 이게 아주 사드 보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될 것과 안 될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안 될 것에 대해서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예. 그러면은 중국이 이렇게 못 나옵니다. 근데 이런 빌미를 준 거예요. 사드 배치는 차기 정권에게 넘기기로 하자라든지, 똥파리 외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줬다 뺐으면 사람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줄 듯 하면서 안 주면은, 결국 나중에 안 준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나느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치 앞을 모르고 지금 북한핵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도 못하고, 예상을 못하면 그냥 딱 모르겠다, 그냥 무조건 막아놓고 보자. 그게 유비무환이란 거 아닙니까? 유비무환. 일단 막아놓으면 예측이 틀려도 막아놨으니까, 예측이 맞으면 막아놨으니까, 둘 다 되는 게 유비무환 아닙니까? 예측이 잘 안 되면 아였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계산한 내용대로는 뭐 어떻게 적당히 돼가지고 무슨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뭐 이러면서 해가면서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아주 그 비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성 없는, 도대체 어떤 그런 예상을 하고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괜히 중국에다가 그런 기대감을 주었고, 그래서 사드 보복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 같지만, 결과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인론입니다.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결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 너무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디립다 대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을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책임져야 돼요. 이런 것 정도를 앞으로 향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본 후에, 이거 도저히 김정은이는 말로는 도저히 북한 핵을 포기 안 할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딱 쓰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그건 사드 배치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핵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든지 사드 배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핵무장하는 건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사드 배치인데, 이런 것도 예상 못하면서 무슨 외교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는 사드 보복을 불러온 사람은 사드 배치를 뭐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라고 주장했던 그때 그 당시 벌써 이제 건 1년 조금 남짓 한 10개월 전 상황이죠. 10개월 8개월 전 상황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한 중국과 친중 외교하고 갖다 똥파리 외교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은 내가 왜 사드 보복을 일으킨 사람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가서 흘린 그 잡초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사드 보복이란 괴물로 이게 커가지고 이제 가시덤굴로 덮쳐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냉담하게, 건들지도 마라. 에? 사드 배치? 이건 무조건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게 우리나라 국론이 통일돼서 나갔으면 중국이 지금 사드 보복을 못합니다. 저런 생각을 못하고 무슨 이렇게 저런 식으로 사드 보복을 해서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중국을 이렇게 마치 그 해픈 사람들이 이렇게 퍼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았는데 퍼주지도 않고 이러니까는 상대방은 바가지 내밀었다가 한 푼도 안 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면 뭐 하겠습니까? 복수하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이제 종합한다면 중국의 돈 없는 사드 보복에 대한 책임은 사드 배치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또 외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쓸데없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잘하면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헛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북한의 핵실험, 6차 핵실험까지 터지면서 이제는 도저히 사드 배치를 막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보복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책임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라고 주장했던 그 문재인 후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페어한 것은 하야하는 거죠. 하야.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누란의 위기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진하야하고 또 그런 민주당 의원들 다 의원직 다 사퇴하고,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게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쟁하는 위험도 안고 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응? 이 사람들이 사드 배치를 안 하면은 사드 보복을 안 당한다는 이런 아주 유치한 국민학생 같은 그런 생각밖에 못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넘보지 마라, 이거는 네 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사드 보복이 없게 하는 이런 거는 아예 모르고 그냥 굴종해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배치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일을 그르쳐는 겁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책임, 이거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몽땅 책임이 있다는 거. 지금 성주에서 사드 배치 막 반대하는 그 사람들 전부 이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극사랑신문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걸음씩 다시 또 이렇게 추가로 구독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한 사람이 두 사람 목, 세 사람 목, 또 아직 신문 다 받지도 못했는데 또 다음 것까지 내주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도 최대한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신문이 좀 어려우니까 어떠한 우리가 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좀 논의해 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원해 주시는 분들 생각하면 참 오늘도 참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참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또 믿고 계좌이체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참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있는지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어딘가에 구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칭 태극 기독 선교 센터 예배를 안산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예배를 갔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철 4호선 고잔역에서 하차하시면 3시 반에 1번 출구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차로 우리 그 예배 장소로 에스코트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울지 마세요 박근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지 마세요 박근혜. 출판사는 바른길이라는 출판사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근혜. 여기 울지 마세요 박근혜라는 책이고요. 정가는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10,000원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이 울지 마세요 박근혜. 예, 이 책이 우리에게 좀 위탁이 들어와서 이 책을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책값 10,000원을 입금하시고 문자로 주소 성함을 보내주시면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